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대 박사입니다. 지난 영상에선 박정희의 민족적 민주주의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 예고한대로 오늘은 이승만의 일민주의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이제 드릴까 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이제 이승만에 대한 공과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는데, 제가 일민주의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린 것은 아무래도 좀 문제가 있으니까 말씀드린 거 아니겠습니까? 이승만은 초대 국회의장, 초대 대통령, 대한민국 제1호 박사, 좋은 타이틀도 있고 한데, 12년 장기 독재, 개헌도 몇 번 했고, 그렇지만은 제가 말씀드리는 이 일민주의는 그 중에서 아주 작은 부분이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알아두면은 좀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이제 말씀을 이제 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승만은 아시다시피 이제 국내보다는 이제 외국에서 많이 독립운동을 이제 했기 때문에, 가장 미국에서 많이 했었죠. 그래서 이제 해방 이후에도 우리나라에 이제 환국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이제 그때 당시 미국으로부터 이제 좀 미움을 받고 있어가지고, 행정적으로 이걸 입국을 조금, 소위 말해 좀 늦게 지연시켰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33년 만에 이제 환국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해방이 이제 8월 15일이지만 10월 달에 귀국을 했었죠. 더더군다나 독립운동을 이제 외국에서 하다 보니까, 국내에서는 당연히 지지 기반이 전혀 없다고 봐도 틀린 건 아니겠죠. 그런 지지 기반이 취약한 상태에서 그렇게 이제 자기의 어떤 역량이 있고 이러니까 그렇게 여러 세력을 이제 모아가지고 이제 시적으로 이제 정치 활동을 이제 하게 됐는데, 그러면서 이제 48년도 5월 10일 총선 거치고 난 이후에 간선으로 해서 대통령이 될 때까지 그때 단 두 달 정도의 어떤 권력적인 이 세력에 굉장히 많이 이제 서로가 좀 상처를 안기고 하는 그런 좀 권력 투쟁이 좀 있었죠, 그게요. 그때 이제 가장 크게 문제되는 게 이제 권력 구조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그러니까는 의원 내각제, 즉 내각 책임제로 갈 것인지 대통령제로 갈 것인지 이걸로 두 개로 나눠졌었거든요. 근데 당연히 이제 이승만은 미국에서 이제 활동했기 때문에 대통령이라는 그 제도가 막강한 권력을 쥐고 있다는 건 자기는 이미 체험을 한 사람이었고, 물론 국내에 이런 학자나 관련 정치인들도 그런 대통령제라든가 다음에 내각 책임제라든가 각각 장단점을 다 알고 있었겠죠, 이게요. 이승만을 제외한 그런 다른 한민당이나 소수 같은 경우에는 내각 책임제로 가자, 이렇게 이제 권력 구조로 이제 헌법에 이제 명기하기로 그렇게 이제 서로 이제 이 합의 받은 상태에서 이승만은 너 절대 안 된다. 자기가 권력을 다 쥐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는 이제 초대 국회의장이기 때문에, 헌법 기초위원회에 들어가가지고, 소위 말해가지고 이제 거의 압박을 가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내가 이 대통령제를 하지 않으면은, 국회의원이고 나발이고 다 때려치우고, 제에 가서 시민운동할 거다. 이렇게 엄포를 놓는 거죠, 이게. 헌법 기초위원장이었던 유준호가, 이분이 좀 뒤로 한 발 물러선 거지, 한마디로. 그래서 그때 나타난 게, 이, 절충식 대통령제인데, 이런 어떤 한민당이나 무소속이나 이런 세력 간의 이제 다툼이 있어가지고, 결국은, 저기 이제 이승만의 대통령제를 도입하긴 도입하는데, 거기에 대한 보완장치로 국무총리제도 들어가고, 국무위원을 임명할 때, 그 전에 국회의 동의를 받아라. 자, 이렇게 견제 장치를 넣어 놓은 거였거든요. 그게 오늘날까지 내려오기 때문에, 이 초기에 어떻게 권력 구조를 잡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였죠, 그게요. 근데 막상 저희가 이제 국회에서 간선으로 대통령을 이제, 당선되고 난 이후에 일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 지지 세력이 없잖아요, 이게. 이승만은 분명히 이 정당 무용론을 이제 외쳤던 분인데, 막상 이제 정부 일을 맡아서 하려고 하는 데 있어가지고, 국회의원도 별로 없고 하다 보니까 항상 이 일이 진행 안 되고, 권력에서 밀리는 거지, 그게.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이제 이승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세력을 모아야 되겠다. 그런데 세력을 모으는 데 있어가지고, 기존 세력을 당연히 모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데 기존 세력을 모으기 위해 가지고는
뭔가 어떤 구심점을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런 이데올로기가 필요한 것이었죠, 그게. 그러니까 그때 당시 흩어져 있던 이런 각 세력들을 하나로 몰아냈어 가지고 그 정당이 이제 대한국민당이었거든요, 이게. 그 속에서 그러면은 서로 뭐 이념이 다 틀리는데 하나의 이념을 가기 위해 가지고는 일민주의, 일민, 하나의 백성, 하나 되자. 그 의미로 지적으로 이제 정당의 강령, 뭐 당시로는 일민주의를 이제 채택하게 된 거였죠. 그런데 이 일민주의가 갖고 있는 어떤 큰 이데올로기가 뭐 대통령이 되기 이전에 이미 준비된 게 전혀 아니었죠, 그게. 대통령이 되고 난 이후에 '아 내가 지지 세력이 없구나.' 막상 그 현실적으로 그게 인제 피부로 느껴지니까 지지율을 부랴부랴 해 가지고 그렇게 만든 거였죠, 그게.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하나의 이데올로기까지는 못 가고 반공주의나 뭐 자유민주주의처럼 이러한 하나의 정치 이념으로만 작용을 한 거였죠, 그게. 여기에 대한 그 김수자 교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은 논리 구조를 갖추고 있는 이념이라기보다는 그때 당시에 정치 상황을 타개할 목적으로 만든 하나의 정치적인 방안의 하나일 뿐이다. 뭐 이렇게 좀 깎아내리는 그런 주장을 하시거든요. 예, 뭐 그런 뭐 대통령이 당선되고 난 이후에도 그런 반대 세력들, 정치적으로 적대로 그 표현할 수 있는 뭐 대표적으로 뭐 반단정 세력들, 뭐 김규식이라 등, 그다음에 또 자유 세력들, 그다음에 김구, 뭐 그리고 더더군다나 가장 위협적인 정권을 장악을 진짜로 목적으로 하는 그런 한민당들. 뭐 항상 이런 게 있으니까 불안하죠. 불안하기 때문에 이 자기가 또 그런 지지하는 구축 세력도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당이 또 필요한 걸 제시하면 느끼는 것이고, 근데 이 당이 중앙에만 포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인 지지자가 더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또 그다음에 또 국회의원 선거가 또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도 필요한 것이고 지지세력도 필요한데 그 조직을 또 확대시키려고 하면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럼 보급 교수를 만들어 가지고 조직을 만들어 가지고 이걸 전국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확대시키면 되지 않겠느냐? 그걸 인제 추진을 한 거였죠, 그게. 그래 인제 이 보급 교수의 어떤 내용을 또 보게 되면은 당연히 그때는 뭐 반공산주의이기 때문에 그 내용들이 들어가는 건 당연한 것이고, 또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 가지고는 이 "당파성도 없애야 된다." 그다음에 이제 "민중이 또 분열돼서는 안 된다." 뭐 이런 내용이 또 들어갔겠죠, 그게요. 그렇지만 또 이 적대 세력이자 또 그 어떤 그 뭐 반 이승만 세력인 한민당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맹공을 또 퍼붓겠죠, 이런 게요. 그럼 이승만은 여기 돼 가지고 인제 이 자기가 자기 자신을 또 옹호하고 지지 세력을 또 끌어모으기 위해 가지고는 일민주의를 더 앞장서야 되는 것이겠죠. 그러면은 어떻게 주장하냐면은 "한미당 당신네들은 사심도 많고 단편성도 가지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 가지고는 적극적으로는 반대를 한다." 그러면은 내 지지하는 사람한테는 또 지지하는 그 당에 있는 그 당원들한테는 "나를 중심으로 가지고 하나가 되자." 이렇게 또 강조를 한 거죠. 처음에 그 김수작 교수님이 또 말씀하셨다시피 이거는 어떤 이데올로기 가기 이전에 하나의 뭐 정치적인 이념밖에 안 된다고 말씀하시다시피 그럼 여기를 또 좀 더 내용을 또 보완시켜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안호상 당시 문교부 장관 한테 그분한테 이 내용을 좀 보충시키라 해 가지고 그분이 일민주의 본바탕이라는 것을 또 책을 또 저술해 가지고 이 내용을 또 보충시킨 거였죠, 그게. 그중에서 가장 또 핵심적인 내용을 또 보게 되면은 역사적으로 단군 시대부터 전해 내려왔으며 이것을 이승만이 동서고금의 모든 삶의 이론들을 배우고 체험한 것에 새로운 삶의 이론을 접목시켜 만들었다. 또 이렇게도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이승만을 신격화한 거죠. 여러분도 그렇게 안 들립니까? 왜냐하면 또 앞에 단군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 절대다수 국민들이 해방했을 때 78%가 문명자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당군이 누군지 알겠습니까? 소수는 물론 알겠죠. 뭐 고등교육 받은 분들은 알겠지만은 뭐 제가 봤을 때는 그런 현실 감각이 떨어진 이론의 하나의 허구성이 거기서 나타난 거죠, 그게요. 그리고 또 이제 이승만이 또 뭐
이걸 이제 국시로 이제 제시하면서 우리는 본래 오랜 역사를 가진 단일 민족으로서 둘이 아닌 하나다. 이렇게 또 강조를 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민족이라는 것에 가지고 또 쓰긴 썼지만은 민족이라는 개념 또한 그냥 핏줄로만 이렇게 이제 인식시킨 거였죠. 그죠? 그 자세하게 그 속성에까지는 이야기가 안 나왔다고 해요, 그게. 그런데 여기서 가장 또 정치적으로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이게 뭐냐면은 반민족 행위 특별조사위원회라고 반민족 처벌법 이 자체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게 소위 말해서 제대로 역할을 못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민주의가 누리는 거, 경제상 어떤 빈곤에 대해 가지고 누구나 동일한 복지를 누리자.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정치상으로 대다수가 이제 뭐 민중의 지위를 높여 가지고 동등한 대우를 받자. 남녀 평등. 세 번째고요. 네 번째는 지역적인 뭐 차별, 뭐 도별, 그다음 뭐 행정 큰 도시를 없애자. 이렇게 이제 일민주의가 그렇게 표방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반민족 이 특별법이 이제 48년도에, 그러니까는 이게 9월 달에 이게 이 뭐 국회에서 이제 통과돼 가지고 법이 시행됐지만은 실질적으로는 49년도 1월 달에 이게 활동을 하기 시작했단 말입니다. 근데 와해가 언제 됐냐면은 그게 이제 49년도 10월 달에 이게 이제 와해됐어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친일파들이 이걸 공격해 가지고 정말 이걸 무서시켰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승만은 입 다물고 가만히 있었잖아요. 그래, 이 인민주의의 주 목적은 물론 뭐 정당적으로 어떤 자기를 지지해주는 그런 주 목적도 분명히 있다고 보지만은, 그런데 이 부분을 우리가 좀 간과하고 있는 것은 소위 말해서 친일파를 실질적으로 좀 더 옹호해주고 자신을 좀 더 가까이 가려고 하는 그러한 소위 말해서 이율배반적인 하나의 어떤 이데올로기다. 그렇게 내 생각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 당시 친일파가 실질적으로 우리한테 미친 영향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 가지고는 아직도 지금 많은 학자들도 지금 논하고 있는데, 그렇지만 그때 당시 올바로 우리가 친일파를 청산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문제가 나타나고 있는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 옹호 세력이 누구냐? 바로 이승만인 거 여러분 잘 아는 것이고, 그러면은 그 옹호 세력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이론이 또 무엇인가? 그게 바로 이 일민주의다. 바로 그거라고 저는 생각되는 거거든요, 그게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일민주의가 이제 제창하게 된 주 목적도 이승만은 자기 자신한테 이 불리한 정치 상황 자체를 타개하는 게 일목적인 것이고, 또 권력 장악을 하는 게 또 일목적 부터 플러스 1이 되는 것이겠죠, 이게. 그런데 물론 뭐 이 일민주의 자체가 어떤 뭐 정치적인 이 철학적으로 또 뭐 정치적으로 또 사상적을 가지고 있느냐, 또 그렇지 않고, 또 과학적으로 이게 뭔가 또 근거를 가지고 있는데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합리적이고 비약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학자들도 많이 또 비판하고 있는 거거든요. 결국은 자기가 원하는 자유당이 창당되고 난 이후에 이 인민주의는 거의 사라졌거든요, 이게. 뭐 조금 뭐 제가 뭐 두서없이 좀 말씀을 좀 드린 것 같은데, 그래도 뭐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만은 우리나라의 제1호 박사고 초대 국회의장이고 초대 대통령까지 또 역임하셨던 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화려함 뒤에 감춰져 있는 개인의 욕심이 결국은 자기가 제1호 하야한 대통령이 남아 있습니다. 결국은 그 욕심이 어디서 발현되느냐, 물론 자기 마음에도 있겠지만은 그걸 가장 잘 표현한 것이 결국은 일민주의지 않겠느냐. 그 일민주의는 하나의 정치적인 슬로건에 지나지 않았다. 이렇게 저는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고요. 또 이걸 또 기준으로 해가지고 결론을 좀 뽑아낸다 그러면은, 뭐 눈에 보이는 이런 화려한 스펙보다는 내면에 있는 진실함이 좀 필요한데, 그러한 어떤 그 보기에 대해 가지고 너무 존경심을 표할 필요는 없고, 또 일민주의라는 그런 민족을 이제 갖다 붙이면서 또 핏줄을 또 이용한 이러한 정치적 행위는 이제는 좀 건절돼야 된다. 즉 하나의 핏줄을 이용한 독재 파시즘으로 가서는 안 된다라고 이제 제가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시청해 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좋은 시간 되십시오. 감사합니다.